범죄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형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32여 년 형사 경력 동안 붙잡은 범죄자가 무려 1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강력계의 전설 이대우 형사 얘긴데요. 최근에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한 권 냈다고 해서요.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들 코너에 모셨습니다. 지금은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계시네요. 이대우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고요. 예, 잘했습니다. 예. 그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막 대화를 나눴는데 유튜브로 보셨나 봐요. 아, 예. 그래서 5561님께서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두 분 광고 나갈 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뭐 경찰 저도 네. 현직이지만 경찰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만나면 뭐 옛날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만나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못 만난 분인데도 네. 저희들끼리 할 얘기 많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권일용 교수 프로파일러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권일용 교수와 이대호 형사와 제가 셋이 다 동갑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이런저런 저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딱 얼굴만 보셔도 예. 저분 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마 작년에 종영했던 도시경찰 예. 네, 주연 배우셨고요. 주연 배우는 아니죠. 엑스트라. 그리고 이제 좀 멀게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경찰청 사람들, MBC 경찰청 예. 사람들 기억하실 건데 네. 어떠십니까? 지금 뭐 그런 유명세 좀 느끼세요? 많이 느끼죠.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네. 너무 아른 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막 사인해달라는 분도 있으세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야, 근데 지금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 질문부터 조금 슬픈 이야기를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실종됐던 의암호 예. 그 사고 정말 가슴 아픈데 수사 중이시죠, 이 사건? 예, 지금 관련자들을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요. 예. 뭐 그다음에 사건 현장 CCTV 등 여러 가지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네.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결과를 저희들이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30여 년 형사 경력이시고요. 예.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붙잡으셨어요. 예. 이게 도대체가 예. 1년에 거의 30명 넘게 검거를 하신 건데 네. 이 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뭐 간략하게 좀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예. 이게 소회를 풀어주신다면.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1000명이라는 숫자를 우연하게 이제 제가 쉬어보게 됐는데 예. 사실 저는 우리 경찰 승진하는 제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주로 특진을 많이 했어요. 사건 가지고. 공적 조서를 예, 써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 근거 인지 보고서라든지 맞아요. 이런 서류들을 첨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쭉 모았습니다. 그냥 한 8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저도 내가 형사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네. 과연 몇 명이나 잡았나? 그래서 한번 쉬어봤어요. 예. 쉬어보는데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뭐 네. 굳이 더 쉬어봐야 뭐한 의미도 없고. 이미 1000명 넘었으니까. 예. 그래서 네. 1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예. 9193님이 이 형사님께 잡힌 범죄자 1000명 중에서 혹시 출소 이후 감사 인사 온 사람도 있었나요? 예. 감사 인사한 사람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바로 출소해가지고 공중전화로 출소했다고 신고식을 하는데 이건 신고인지 아니면 이건 너 조심하라는 건지 막 이런 느낌? 네. 그러면 뭐 와서 언제 시간 날 때 밥이라도 먹자,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실제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오소라님께서 예. 1000여 명의 범인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죄값 치른 후 혹시 위협은 안 받으셨나요? 아직까지는 대놓고 네. 위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장기형을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출소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일을 갈았다. 너 나오면 죽여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들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일을 갈았었다. 예. 근데 나오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갱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죠. 마음 잡고 예. 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우리 이대우 지금의 형사 과장님이신데 이대우 형사께서 경사 시절이셨을 거예요. 제 예. 기억으로는 예. 상당히 오래전에 저는 경찰대 교수였고 너무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 응원을 열심히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응원하는 거? 아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저는 오래됐죠.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예.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지금도 이제 날렵하시지만 예. 완전히 뭐 눈매나 이렇게 얼굴이나 이 몸도 정말 이렇게 날쌔다 그럴까요? 이런 네. 이미지가 아주 강했었고 말씀도 좀 강하게 하셨었잖아요. 예, 제 목소리 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예, 그러고 지금도 뭐 마음은 한 30대? 본인 생각은. 예. 네. 우리 이대호 형사께서 범인을 얼마나 잘 잡았냐면요. 몇 가지만 뽑아보면 2005년에는 강도수사 베스트 수사팀에 뽑히셨고요. 2008년 조직폭력 베스트 수사팀, 2016년 사이버 수사 분야 우수 수사팀, 2017년 결국은 사이버 수사 분야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거는 형사를 하다 보면요. 네. 형사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범죄만 잡았을 뿐인데 어느 때 되면은 이렇게 인증표도 주고 네.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학력고사 뭐 만점 받은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그랬더니 공부가 저에게 제일 쉬웠어요. 이 느낌 팍 들어요.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네. 자, 범인을 잘 잡는 노하우. 예. 어떤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타고 나셨나요? 딱 보면 저거 범인이야.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제가 관상가도 아닌데 사람만 보고 그냥 네. 네가 범인이야 이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예. 이제 우리는 형사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범죄 수법이라든지 예. 범인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몸에 이기다 보니까 네.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사람이 붐비는 곳 아니면 버스 승강장 아니면 지하철 한승구 네. 이런 데는 밀집하면 소매치기들이나 뭐 몰카범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직업적으로 이게 뭐 소매치기나 개들이 있을 텐데 하면서 아하. 쓱 보면은 쓱봄이 있어. 걔들 예.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아가지고 오는 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이거 뭐 오래 하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렇다고 말씀이시고 예, 그냥 예. 단시간에 배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네. 예, 축적되다 보면은 그게 네. 노하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범죄 사냥꾼 이 사이트도 운영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시민들도 같이 응원 격려 참여도 해주셨었죠. 예, 그때 이제 제가 경사 승진하고 나서 맞아요. 예. 우리 경찰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편견을 내가 하고 있는 형사 생활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네. 현장 체험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 형사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맞아요. 예. 범인도 잡고 뭐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출장 따라다니신 분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경찰관이 되신 분도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음. 지금 일선에서 형사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교육자시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럼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오래들 안 했는데 어떻게 전부 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를 보고 이 낚시 내버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유인을 해서. 경찰의 길을 네. 걷게끔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하. 자, 1000여 명이 넘는 범죄자를 검거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 기억은 당연히 못 하실 테고요. 예. 인간의 기억의 한계상.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범죄자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계획해가지고 네. 60, 70대 노인들만을 물색해가지고 고의로 차량으로 충격을 해가지고 3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이거를 과실에 의한 내가 운전 부주의로 사망 사고를 낸 거다 이렇게 자수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뭐 어쨌든 간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는 관계에서 고령이다 보니까 네. 많은 합의금 필요 없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금 한 2천만 원만 내면 불구속하는 이런 걸 역이용해서 예. 수억 원을 편취했던 아.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다시 저희들이 이제 이미 끝났는데 네.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요. 어허. 대법원까지 가서 15년 징역형을 확정해가지고 아.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노인분들의 네. 그런 억울한 죽음을 밝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셨으면 자칫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넘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수억 원을 꿀꺽 해서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범죄를 할 수도 있었고 또 하고 그렇죠. 심지어 또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해서 예. 수법을 전수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점도 있었죠. 그럼 반대로 이 우리 대한민국 강력 경찰의 전설 같은 이대호 형사도 풀지 못한 미제 사건이 혹시 있나요? 왜 없겠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예.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게요. 있습니다. 한 17년 전인데요. 네. 제가 서부 경찰서에 있을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경사로 재직한다가 있을 때 이제 살인 사건이 홍은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그 부식집을 하는 아주머니가 칼에 찔리고 한 목이 한 3분의 2쯤 잘리는 아이고. 그런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본부가 이제 설치되고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러고 저는 승진하고 서대문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 네. 그게 이제 미제 사건으로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었는데 네. 그 사건만 생각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공소시효 지난 이후에 예. 그 공소시효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떠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서부서를 찾아가가지고 소고를 뒤졌더니 그 사건은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되니까 자연히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장기 미제 사건 팀으로 가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5951님께서 지금 어디선가 그 홍은동 살인 사건의 범인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범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이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폐지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형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잡힌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포기 안 하실 거죠? 안 하지. 네. 참 미제 사건 어떨까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은 경우가 해결이 되잖아요. 예. 뭐 피해자 주변인을 원한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동일수법 전과자 이 사건의 미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그때도 굉장히 용의선상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리바이 거짓말하고 그날 당일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그런 흔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너무 쉽게 포기를 했던 그때는 조금 이제 수사 경력도 좀 미진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시효 이후에도 네. 그 당시에 사건을 다시 보고 한번 해보려고 갔었는데 그런 결과. 예.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범인이라고 생각된 용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증거가 완전히 충분치는 않고요. 예. 그래서 범인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자백을 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자백을 얻어내십니까? 진실의 방으로 가야죠. 진실의 방. 이거는 네. 영화 속의 이야기고요. 예. 지금은 그렇게 수사하면 큰일 나죠. 그럼요. 선중후포. 먼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아하. 범인을 체포하기 때문에 네. 굳이 얘가 뭐 부인한다고 그래도 옛날처럼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하. 예.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조사 네. 받아서 하면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 예. 네. 선증 후폭.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시간도 쫓기고 특히 뭐 강력 사건일 경우는 언론에서도 뭐 안 잡나 못 잡나 경찰 무능하다 뭐 이런 기사 나니까 일단은 용의자 잡아놓고 자백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맞습니다. 먼 과거에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권 침해 문제도 있고 나중에 20, 30년 뒤에 재심으로 무죄가 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중 후폭이 아주 원칙이 철칙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대호 형사와 얘기 중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대호 형사께서 처음부터 경찰인 것이 아니라 예. 경찰이 되기 전에 아주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전기사, 염색공장 영업사원, 과일 노점상, 꽃 화분갈이. 이 정말입니까?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적성이 안 맞아서 다 때려치웠습니다.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예.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어허. 찾다 보니까 예. 이 경찰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경찰이 적성에 맞는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것들은 다 채용을 해봤는데 3개월을 못 넘고 다 때려치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 경찰관이 돼가지고 해보는데 네.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예. 오. 그리고 그 범인을 추적해가지고 음흠. 뭐 이렇게 추적해서 잡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있고 네. 이게 또 수갑 채우는 그 손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낚시에서 하는 손맛이 아니라 수갑 채우는 손맛. 네. 예. 은팔찌. 그런 예. 거에 빠지니까요. 아하. 좀 그래서 이게 나의 천직이구나. 그리고 아하. 또 이상하게 일복이 많아서요. 네.
뭐 맨날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범죄와 이 범인들이 계속 앞에 나타났군요. 예. 그냥. 뭐 첩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천직이다. 진짜 천직인 것 같으네요. 어떤 분들은 뭐 저도 경찰관 생활을 했지만 동료 중에는 참 매일매일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경찰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에다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시고 재미를 느끼셨다니 정말 천직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30년간의 경찰 활동, 형사 활동을 책으로 내셨습니다. 예. 책 제목이 다시 태어나도 경찰. 이거 예. 뭐 그냥 그 출판사에서 정해준 건가요? 잘 팔리라고? 아니면 정말 본심이신가요? 뭐 본심입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로 제가 경찰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네, 앞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고, 답이 예. 안 나오고 네. 또 정말로 제가 이렇게 경찰을 하면서 형사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네. 경찰하기 정말 잘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범인 검거할 때 말고 또 언제 정말 내가 경찰 하길 잘했구나, 천직이구나 이런 거 느끼셨을까요? 일단은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거를 수사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했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도 있지만 가장 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이 예. 감사하다, 고맙다. 예. 이렇게 이제 조금 감사의 표현, 인사말을 건넬 때 굉장히 뿌듯함, 네.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준다는 것만큼 큰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반면에 예. 뭐 아무리 이대호 형사라 하더라도 뭐 지난 30년 하루하루 모두가 다 보람 있고 뭐 즐겁고 그런 것만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 나 정말 이거 경찰 하기 싫어. 왜 이 길 택했을까? 이런 적도 당연히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예. 물론 이제 모든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범죄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신고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예. 절대 그렇지 않고 범죄 피해에 뭐 말려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막 어거지로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은 민원 야기하기 싫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 이제 그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아들 딸들 믿었던 아들 딸들의 일탈 행위로 밝혀질 때 예. 좀 허무하죠. 그리고 또 반드시 네. 법에 뭐 이거 구속시켜서 뭐 재판장에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뭐 정관예우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구속됐을 때 그런 허탈감이 좀 안 좋죠. 경찰로서는 최선 다했는데 네. 딱 검찰로 가더니 분명 구속돼야 될 텐데 불구속으로 풀려나고 네. 혹은 법원에서도 판결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보셨겠네요. 유전무죄 뭐 이런 거. 그렇게까지 네.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저희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런 구속도 안 되고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에 그런 서류들이 꺾일 때 그때 이제 좀 좌절감을 많이 느끼죠. 불기소 처분 같은 네. 거 있고 그럴 때. 0824님 문자 주셨는데요. 조카가 춘천경찰서에 있는데 능력 있으신 상사님 뵈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든든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조카분 누구신지 안 밝히셨으니까 이건 뭐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고요. 5085님 음성은 푸근하게 들리는데 경력만큼은 어마무시하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많은 응원과 격려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앞으로 혹시 남은 꿈이 또 있을까요? 이대호 형사님? 뭐 저는 그냥 제가 저를 필요로 하는 네. 뭐 현장에서 불러준다 그러면 네. 그 제가 정년을 하든 명퇴를 하든 예. 그때까지 현장에서 뛰고 싶고요. 또 그 이후에는 제가 형사 생활을 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네. 활용해서 범죄 피해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에게 예. 뭐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영원한 범죄 사냥꾼, 영원한 경찰 꿈꾸시는 우리 이대호 형사의 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